생방송 전대환의 오후 3시. 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대환의 오후 3시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논어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교언영색인데요. 짤막한 영상 전에 만들어뒀던 거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논어 제1장 3절 교언영색 이 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언영색 선의인, 아주 짧죠. 글자를 하나씩 봅시다. 교는 꾸밀 교자입니다. 기교를 부린다 그러죠. 그때 쓰는 말이고요. 언은 말씀 언자이고요. 영은 원래 발음이 령입니다. 이 글자는 방울을 형상화한 거예요. 옛날 주인들이 종을 부를 때 소리쳐서 부르기가 귀찮으니까 딸랑딸랑 방울을 흔듭니다. 그러면 시중 드는 사람이 달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색은 말 그대로 색깔을 뜻하는 글자고요. 여기서는 얼굴색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선인데 이거는 드물다는 뜻이에요. 의는 말을 이어주는 어조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 이는 논어 또는 공자철학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두 글자씩 붙여서 봅시다. 교언, 이거는 교묘한 말이고요. 영색, 령색, 이것은 얼굴색을 꾸민다는 겁니다. 선의인, 이건 말 그대로 인이 없다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을 전부 붙여서 해석하면 그 뜻이 이렇게 됩니다. 교묘하게 말을 하면서 얼굴색을 꾸미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는 인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 이런 뜻이에요. 교묘하게 말을 하면서 꾸며대기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전형적인 사기꾼 스타일 아닙니까? 사기꾼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얼굴 표정 어두운 사람도 없습니다. 남 속여 먹으려면 이 정도 무기는 갖춰야 되겠죠. 이런 사람은 인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건데 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공자철학의 키워드입니다. 이 글자를 보시면 사람 인자와 두 이자가 붙어 있죠. 이걸 덧셈으로 생각하면 사람 플러스 사람 이퀄 투 사람, 사람이 둘이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논어에서 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곱셈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사람 곱하기 사람 이퀄 사람 제곱이에요. 이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사람답다입니다. 전체 문장 다시 보죠. 교언영색 선의인, 말을 교묘하게 하면서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을 있는 그대로 하는 거는 말이 말다운 거죠. 말 곱하기 말 이퀄 말 제곱이 됩니다. 근데 말을 꾸민다는 거는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이 말 같지 않다는 거죠. 말다운 말이 아닙니다. 얼굴색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얼굴색을 식으로 표현하면 본색 곱하기 본색 이퀄 본색 제곱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남을 속여 먹으려고 얼굴색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요. 그거는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 이러면 종잡을 수가 없죠. 이 문장 전체 다시 봅니다. 말은 말다워야 하고, 다시 말해서 진실해야 하고, 얼굴색은 제 얼굴다워야 하고, 다시 말해서 꾸미지 않은 본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공자님의 후손들이 편찬한 책이죠.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주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죄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교묘하게 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 둘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름을 고치는 사람. 셋째, 행동은 거짓으로 하면서 정당한 채 하는 사람. 넷째, 거짓말을 하면서 아닌 채 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째, 학문은 하지 않으면서 아는 것이 많은 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있죠. 속에서 거짓말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건데 무섭죠. 공자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말에 가짠타라는 말이 있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나 됨됨이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하는 짓이 제격에 맞지 않고 눈꼴 사납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어원은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다예요. 이걸 줄여서 같잖다라고 그러는 건데 뭐가 같지 않아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표현과 속마음이 같지 않은 거예요. 공자님의 말씀대로 하면 인을 갖추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세상에 가짜는 일이 많지요. 가짜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가짜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니까요. 전대환의 SNS 이야기. SNS 얘기 봅니다. 미술관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미술관에서도 마스크는 필수. 당연히 미술관에서 마스크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영상을 좀 보실까요? Guys, what's going on? Come on. There's no indoor dining. We need this Last Supper moved outdoors. Come on, let's get out of here. Let's move, let's move. Hey, Judas, I'm watching you. 처음부터 봅니다. All right, everybody. Museum's going COVID compliant. Need you to wear a mask at all times. Scream, can you watch the spit this week? Here you, Van Gogh. Guys, what's going on? Come on. There's no indoor dining. We need this Last Supper moved outdoors. Come on, let's get out of here. Let's move, let's move. Hey, Judas, I'm watching you. All right, everybody. Museum's going COVID compliant. Need you to wear a mask at all times. Scream, can you watch the spit this week? Here you, Van Gogh. Guys, what's going on? Come on. There's no indoor dining. We need this Last Supper moved outdoors. Come on, let's get out of here. Let's move, let's move. Hey, Judas. 네, 아주 잘 만들었죠. 네, 그래픽 다루는, 영상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나 어렸을 때 한 번도 크게 아픈 적 없었다길래 이 정도면 잘 만들어진 거 아님? 했는데 자,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래 디자인 신경 안 쓰고 원래 디자인 신경 안 쓰고 만들면 잔고장이 적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글쎄요, 저는 뭐 디자인보다는 개인적으로 잔고장이 적은 거를 더 좋아합니다만은 이 아내의 유머 감각이 대단하죠. 한 번도 어렸을 때 한 번도 크게 아픈 적이 없었다. 이 정도면 잘 만들어진 거 아님?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원래 디자인 신경 안 쓰고 만들면 잔고장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저도 외모 디자인보다는 잔고장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사가 하나 있는데 무슨 기사냐면 태권도 전 챔피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다리를 절단했다. 그러면서 따옴표를 치고 붓더니 다리 폭발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서 다리가 브릿지는 아닐 텐데 레그일 텐데 사람의 다리일 텐데 이게 어떻게 폭발을 하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어디 기사인가 잠깐 좀 보고 봅시다. 조선일보 기사네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자, 이번 얘기를 물어봅시다. 이 기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다리 절단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외 기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몇 년 전 데이브가 왼쪽 다리에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3개의 발가락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몰고 가는 이 기사의 취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렇게 다리가 불구가 됐다 하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원래 외신 기사에서는 이 사람이 다리가 절단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몇 년 전에 데이브가 왼쪽 다리에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3개의 발가락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어디선가 망치 소리가 좀 들리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무실 바로 위층에서 지금 공사가 크게 벌어졌어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지 기사 내용 중 다른 점 1. 몇 년 전 합병증에 대한 내용. 이거는 현지 외신 기사들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걸 싹 빼버렸습니다. 두 번째, 본 기사의 내용과 달리 백신의 부작용은 드물다는 언급으로 공동체를 위해 백신 접종에 참여할 것을 기사 말미에 권고. 이게 현지 언론들은 백신 괜찮으니까 부작용이 드무니까 맞아도 됩니다 하는 기사를 말미에 넣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없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원인은 백신에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문장은 찾기 힘든. 이 사람이 주인공이 원인이 백신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문장은 실제로 없는가 봐요. 원문은 뭐냐면 백신을 맞은 후로부터 아팠다는 것이 이상하다. 백신을 맞은 후로부터 아팠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이 원인이 내가 다리를 절단하게 된 원인이 백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백신을 맞고부터 그 후부터 아팠다. 이거는 아프지 않은 사람도 평소에 지병이 없는 사람도 백신 맞으면 몸살 하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백신을 맞은 후부터 아팠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게 이 외신 원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의료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노출로 인해 미어스의 다리를 절단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미어스는 백신을 맞은 후 고열과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 원인은 백신에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픈 원인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봤습니다. 이분은 판교동 세호님은 조선기사에서는 제목은 붓더니 다리 폭발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지 기사에서는 다리를 잃고 극복을 결심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리 폭발,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다리를 잃고 극복을 결심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진 순서도 조선은 피해자의 다리 잃은 사진을 제목 바로 다음 도입부에, 현지 기사는 거의 말미 쪽에 배치하고 있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리를 절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의 사진을 제목 바로 밑에다 넣었어요. 조선일보는. 근데 이 현지 기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밑에 가 있다는 겁니다. 조선은 기사 전체에서 그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피해자라는 언급으로만 기술, 그의 극복 의지와 노력, 여전히 남은 사진사로의 열정, 아마 이분이 직업이 사진사였나봐요. 여전히 남은 사진사로서의 열정은 다르지 않음, 현직 사진사로서의 언급 자체를 생략함. 현지 기사는 기사 후반부의 대부분을 그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사진사로서 그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응원하고 있다. 조선기사의 원문이라는 데일리 스타의 내용도 확인했지만 그가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직접 말한 문장은 없으며 데일리 스타 역시 피해 사진을 말미에 배치하고 후반부에 게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기 극복 노력과 백신이 주는 혜택과 위험의 균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문도 링크합니다. 잠깐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기사를 쭉 써내려 가다가, 자, 이건 다른 내용이네요. 네, 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극복 의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조선일보에서는 그게 싹 빠졌다는 거예요. 덧붙여 제 짧은 영어로 보기에도 explode 이거는 원래 신체에 대한 동사로 사용했을 때는 폭발이 아니라 근육이나 혈관에 파열이라고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plode, 이게 나누다는 뜻도 있고요. 그런 단어인데 이거를 신체가, 다리가 explode 했다, 다리가 폭발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육이나 혈관에 파열이라고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일보는 어떻게 썼는가? 중앙일보는 제목을 붓더니 그야말로 폭발, 붓더니 피 터졌다로 수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요. 첫 사진도 사고 부위 사진으로 싣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낸 모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전 태권도 세계 챔피언 다리 절단 붓더니 피 터졌다. 폭발이라는 말을 안 썼죠. 자, 이 트윗에 대해서 달빛 히어로즈라고 하는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비록 황색 저널이라도 쟤들은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자칭 1등 신문이라는 것은 직접 취재는 고사하고 남의 거 베껴서 그것도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왜곡시켜서 내보내는군요. 하긴 그게 조선의 독보적 특징이기는 하지요.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마라탕. 저는 이거 한 번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마라탕 현지 고장에서도 절대 안 먹는다는 것, 이거는 진짜 몰랐는데 엄청 위험한 거였음. 자, 이게 마라탕인가 봐요. 엄청 매운 거라고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라탕의 본토 중국에서는 안 먹는 이것. 마라탕의 기본이 되는 국물은 가게에서 제공하되
들어가는 식재료는 손님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기원이 된 음식인 스촨성의 마오차이가 식재료를 조리 후에 넣는 데에서 유래한 방식이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애초에 마오차이를 먹는 것처럼 마라탕의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만 건져 먹는다. 국물 맛이 음식 맛이다 라고 외치는 한국인들은 마라탕의 국물도 마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분석에 따르면 마라탕 원료가 되는 화자오는 매우 매워서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것이 녹아있는 국물은 위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18년 2월 중국 CCTV는 마라탕 국물을 즐기던 16세 소녀 상씨가 위궤양에 걸린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중국에서는 마라탕 국물도 마실 놈. 중국에서는 마라탕 국물도 마실 놈이 경제적 어려움의 비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웬만해서는 안 마시는 건데 오죽 가난했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마라탕 국물까지도 마시겠느냐 하는 뜻에서 마라탕 국물도 안 마실 놈이라고 하는 그런 비하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택시에 합승했던 한 중국 여성이 딸과의 통화에서 남자친구가 그렇게 가난하면 마라탕 국물까지 다 마시겠네 라고 화를 냈던 영상이 중국 인터넷에서 이목을 끌면서 생긴 역설이다. 마라탕 국물을 다 마신다고 하는 거, 이게 꽤 욕이 되는 말인가 봐요. 자, 그래서 마라탕은 국물은 먹지 말고 건더기만 먹어야 함. 마라탕 국물 먹다 위궤양 걸린 사람도 있고 나트륨과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국물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국물 안 먹고 심지어 마라탕 국물도 마실 놈이라고 하는 욕도 있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설사하고 배 아파서 후회해도 또 먹겠지. 뭐 한국 사람이라고 다 그렇긴 하겠습니까만은 국물까지 한 방울 안 남기고 마시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뭐 좋은 거야 뭐 다 마시면 좋죠. 그런데 이 마라탕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 얘기인데요. 어제 일본이 살인사건 때문에 난리 났던 이유. 왜 살인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을까요? 자, 일본 TV 캡처한 화면인 것 같습니다. 어제 날짜로 체포된 26세 무직 용의자. 어제 날짜로 체포된 26세 무직 용의자. 자,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집에 거주하던 부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두 자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친구가요. 존잘이라고 일본 난리 났다 하면 덜덜덜. 존잘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이게 살인사건의 혐의자잖아요. 그런데 얼굴 너무 잘생겼다고. 살인사건보다도 이 사람의 얼굴, 용의자의 얼굴에 더 관심을 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까만 눈이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은 여기 나옵니다. 본판은 빠았는데 빠았다고 하는 거 뭐 절구통에다 넣고 빠하면 뭐 가루가 되고 다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엄청 못생긴 거를 가리켜서 빠았다고 하는 표현을 요즘 많이 씁니다. 본판은 빠았는데 작년에 다른 범죄로 체포되고 난 뒤에 성령으로 완전 뜯어고친 거였음. 크크. 그러니까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수배를 당하니까 옛날 얼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 다니려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게 엄청 잘 빠졌나 봐요. 예, 이 얼굴, 그 다음에 이 얼굴. 근데 어쨌든 참 이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외모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보죠. 옆집은 중국인 친정 엄마가, 요거 2020년 4월 13일 글입니다. 작년 1년 조금 더 지난 글이죠. 옆집은 중국인 친정 엄마가 아이 보는 거 도와주러 왔다가 락다운 때문에 계속
체류하게 된 듯한데 몇 년간 잡초투성이던 그 집 뒷마당을 그 할머니 혼자서 다 갈아엎고 훌륭한 텃밭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보며 역시 우리 세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나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요즘 이렇게 뒤에 텃밭 가지고 있는 집 자체도 드물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텃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잘 가꾸는 사람이 흔치는 않죠.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 옆집 아마 이분이 그 시골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옆집은 중국인 친정 엄마가 아이 보는 거 도와주러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에 걸려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는데 얼마가 지나니까 훌륭한 텃밭으로 그 잡초밭 아무것도 없던 잡초밭이 훌륭한 텃밭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뭐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이 텃밭 가꾸고 하는 거 자연스럽게 참 열심히 부지런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조그만 텃밭 한번 갖고 봤습니다만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거 풀 매주고 또 잘 가꾸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옛날 어른들은 뭐 다들 이런 거 기본으로 잘 하시죠.